2024년의 표식은 이렇게 보여지고 싶고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했을 때 와, 나 방금 표시급이었다. 그냥 잘하는 이미지로 가고 싶습니다. 킨드레드 한정 이미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킨드레드 한정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다른 네. 챔피언을 할 때도 와, 나 방금 캐니언급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와, 나 방금 표시급이었다라는 이미지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꾸준함과 잘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Pyoshik, the jungler of KT Rolster. As KT Rolster and other LCK teams soon look forward to the 2024 LCK Spr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식 선수 최근에 롤드컵 때도 뵌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뵈게 되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그냥 한국이니까 되게 맘 편히 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KT 롤스터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도 좀 색다른 것 같고 최근에 또 새로운 팀원들과 팀합을 맞추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 연습 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직 스크림 초반이라 뭔가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스크림을 이겨야겠다보다는 새로운 맵이니까 이런 맵에선 이게 좋고 정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지금 정보를 넣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프리시즌에 맵이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특히 좀 맵의 상체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즌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 표직 선수 생각에는 이게 정글 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생겼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확실히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초크가 좀 많이 생겼어요. 길이 좀 많이 생겼다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냥 여기랑 여기만 막으면 된다는데 지금은 되게 뭔가 많아져가지고 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전 패치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팀원들하고 조금 맞춰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표직 선수와 BDD 선수의 정글 미드 합?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뭐 BDD 선수에 대한 첫인상이라든가 뭐 이 합은 어떻게 잘 맞아들어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하네요. 뭔가 미드 정글 위주로 한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성이 형이 라인전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제 입장에서 그냥 게임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데프트 선수랑 베리니 선수랑 그 제외하게 된 소감도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뭐 익숙해가지고 별 생각도 없어요 이제. 네, 뭔가 1년 미국에서 하다 왔는데도 그냥 DRX 느낌으로 그냥 어제 본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팀원들하고 하면은 새롭게 뭐 게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고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뭐 영어, 한국어와 별개도 이제 언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렇게 부르자, 저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합의, 이런 팀합 부분에서 좀 맞춰갈 게 다른 팀보다 더 빠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워낙 이제 좀 베테랑들도 많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약간 베테랑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조율을 잘 해가면서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뭔가 딱 하나로 빨리 끝났으면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표직 선수의 근황 이야기도 조금 들어봤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되게 반가워할 것 같아요. 당연히 표직 선수가 북미로 이적을 하시고 많은 사랑을 받은 것도 많은데 뭐 LCK 팬들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표직 선수가 다시 LCK에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KT 롤스터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오프시즌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KT 롤스터라는 행선지를 결정하게 된 그리고 LCK에 돌아오게 된 뭐 이유라든가 뭐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KT 내부 사정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팀 리퀴드에 있었을 때 KT랑 스크림 한 판 했는데 오전 스크림 3판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아마
그때 세 판 이긴 걸로 강동원 감독님이 되게 저를 좋게 생각을 했고 또 선수들도 저를 되게 좋게 생각해줘가지고 운 좋게 잘 돌아왔던 것 같아요. LCK 외에도 다른 행선지도 고려해 보셨을까요? 아 솔직히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는 아 내년에는 꼭 한국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미국에서 생활도 좀 해보고 느낀 게 아 굳이 LCK가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 군데에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국에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한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한국에 좀 미련이 남았다라고 표현해 주실까요? 그래도 뭔가 제가 느낄 때 롤드컵에서 잘한 거지 정규 시즌에는 좀 많이 흔들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아무리 정규 시즌 잘해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챙겨보고 잘 모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나 표식도 정규 시즌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우승하고 그럴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미련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전에도 비슷하게 여쭤봤던 주제이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차이가 정말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들이 당연히 느끼고 있는 경기력 부분도 그렇고 뭐 문화적인 차이도 많을 거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표직 선수가 실제로 1년에 가서 느낀 뭐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장단점도 궁금해지네요. 그럼. 확실히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뭔가 장점들이 미국에서는 안 나오고 또 미국에서 있는 장점들이 한국에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은 되게 스크림을 일주일 하고 저희 팀 기준으로는 월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미팅 같은 걸 했거든요. 네. 아 저번 주 스크림 창현이 이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이거 좀 신경 쓰자. 뭐 우태 뭐 이거 콜 약간 안 됐던 것 같아. 이번에 신경 쓰자. 뭔가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했었는데, 나 한국은 그런 문화가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또 한국의 장점이 미국에 없다는 거는, 이제 한국은 뭔가 조합이 뽑혔을 때,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라인전 단계에서 살짝 엇나간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뭐 다음에 잘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쓱 넘겨버리는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런 차이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표식 선수와 인터뷰를 했을 때가 롤드컵 때였잖아요. 그때 좀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아쉬움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뭐 게임에 대한 개념의 정립 같은 것도 많이 되었고, 뭐 좋은 모습을 그거를 롤드컵에서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다 보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자연스럽게 표식 선수가 팀 리퀴드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뭐 선수로서 성장한 부분, 뭐 게임을 보는 눈이 뭐 성장했다 이런 것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좀 많이 느꼈던 게 되게 뭔가 마인드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못한 날은 혹은 뭔가 잘 안 풀리는 날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잘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좀 많이 심했는데 미국을 다녀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오히려 마인드를 편하게 먹을 때가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제가 모르던 미국은 아까 말했듯이 되게 체계적이라고 했잖아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물론 한국도 체계적이긴 한데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을 뭔가 서로에게 다 같이 공유하고 뭔가 인게임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아까 말했듯이 뭐 어느 단어 하나 뭐 예를 들면 여기 핸드폰 하자 하면은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아침 미팅으로 그 개념 같은 것들을 다 공유했으니까 이 5명이 다 이제 다 같이 그냥 그 핸드폰이라는 단어를 맞게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많이. DRX에서 뛰셨을 때는 베테랑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덜 베테랑이신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미국에 가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또 리더십이 있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제가 완전 지금 퍼펙트 선수처럼 완전 생신이고 옆에 이제 혁규 형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한국은 제가 퍼펙트 승리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혁규 형 이거 좀 아쉬운데라는 말을 좀 하기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 게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돼. 뭔가 이상하면은 항상 뭔가 미국에서는 말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당연히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잘 설명해주고 했는데 되게 거기는 문화가 좋은 건지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뭔가 자기 주관이 세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데프트 선수랑 베리 선수가 표식 선수 좀 달라졌네 뭐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 형들은 그래요? 그냥 근데 뭐 어렴풋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제가 뭔가 2022 DRX 때는 잘했던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롤드컵 거의 한 8강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기간이 워낙 좀 짧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제가 못했던 기억들이 좀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스크림 하면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렇다면 이번에 2024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2024년의 표식은 이렇게 보여지고 싶고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딱 봤을 때 잘하네 혹은 이제 PC방에서 보통 뭔가 미드라이너가 잘했어. 와, 나 방금 페이커였다. 나 방금 초비였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냥 뭔가 친구들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했을 때 와, 나 방금 표식급이었다. 그냥 잘하는 이미지로 가고 싶습니다. 킨드레드 한정 이미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킨드레드 한정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다른 챔피언을 할 때도 와, 나 방금 캐니언급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와, 나 방금 표식급이었다라는 이미지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꾸준함과 잘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표식 선수 개인적으로 이런 목표가 있다면은 KT 롤스터의 목표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뭐 이런 질문 들으면 항상 팀으로서는 우승이 목표긴 한데 그냥 좀 열심히 해서 그냥 우승하는 게 항상 목표인 것 같아요. 어느 팀을 가든. 왜냐하면 이번 또 LCK에 쟁쟁한 팀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뭐 T1의 경우에는 무려 롤드컵 디펜딩 챔피언인데 그 로스터를 그대로 이제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이고 뭐 젠지도 매우 강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하나도 이제 새롭게 보강을 하면서 내년이 매우 기대되는 팀이고 뭐 다양한 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효직 선수는 좀 경계되는 팀이라던가 뭐 KT가 이런 팀들 사이에서 이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 뭐 좀 기대하는 점이나 희망하는 점은 있을까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월즈 온 팀들 다 견제가 되기는 하는데 다음 시즌엔 또 패치가 바뀌어가지고 플레이 방식이 완전 다 바뀔 거라는 추측이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가지고 적응을 빨리 할 것 같은 팀이 좀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제가 스크림이나 대회를 봐야 뭔가 체감이 들 정도로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랑 내년에 그 패치 버전이 너무 확 바뀌어 버리니까 좀 적응 잘하는 팀이 일단은 좀 견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적응 잘하는 팀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도 뭐 롤은 1년 농사라고 하잖아요. 뭐 스프링도 중요하지만 서머 그리고 롤드컵 성적이 워낙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강팀 정도 되면은 서머에는 다 적응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잘하는 팀 기준으로는 스프링 시작할 때쯤 다 적응을 할 거고 좀 많이 전다 싶으면은 최소한 그래도 서머에는 합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1년 동안 함께한 T1이 가장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저는. 아까 뭐 표직 선수가 데프트 선수랑 베리 선수 뭐 어제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좀 팀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뭐 1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그리고 5명의 멤버가 다시 합쳐진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같이 뛰었던 세 멤버가 다시 한 팀에서 뛰는 부분에서도 적응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순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좀 반대되는 입장이 생겨난 게 그때 당시 2022 DRX 때는 제가 약간 브레이크 역할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초반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말을 하는데 이제 중후반에 뭔가 너무 약간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은 저는 항상 브레이크 걸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팀 리퀴드에서 1년 동안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브레이크를 잡기보단 저도 같이 악셀을 밟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는 아직 저희가 스크림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좀 하면서 아 우리 팀한테 필요한 게 이거니까 내가 그 역할을 최대한 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역할을 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목표가 우승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0팀 중에서 한 팀만 우승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몇 등까지 해야지 표직 선수는 만족하실까요? 저는 진짜 프로만 가도 일단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스프링은 6등만 해도 프로만 최소한 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서머에는 무조건 이 3시즌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야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롤드컵 진출하고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네요. 네. 서머에 3등 한다면 거의 롤드컵 진출. 이거 얼마 정도 확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네. 스프링은 사실 그렇게 당연히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하긴 한데 작년 팀 리퀴드 생각하면 저희 8등하고 롤드컵 갔으니까 당연히 스프링도 중요하지만 서머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뭐 기대되는 점이 있으세요? 뭐 롤파크에서 다시 경기를 한다던가 뭐 오랜만에 그 한국 팬들을 다시 본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기대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기대되는 거는 다존재가 좀 기대가 되는. 네, 미국의 단판이잖아요, 단판. 그냥 날먹하는 쪽이 이겨요. 그 부분에서 제가 스프링에 좀 적응을 못했는데, 근데 이제 단판에 적응을 한 몸인데 저는 갑자기 또 3판 이선하니까 그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저는 통신사 대전도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았어요. 통신사 대전이 워낙에 LCK 역사 내내 좀 유구한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통신사 대전 이야기를 할 때 펠스 선수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정글로로서. 아, 사실 통신사 대전하면 이제 T1인데 T1은 좀 무서워가지고 만나기 싫네요.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생각하죠 뭐. 지금 당장 생각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경계되는 정글러 있으세요? 경계되는 정글이요? 경계되는 정글 이제 제가 솔직히 다 무섭긴 해요. 그냥 물론 다 해봤을 때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LCK가 정글러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진다는 마인드는 하나도 없지만 아 그래도 내가 실수했을 때 얘네가 응징은 할 정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누구를 만나든 경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 LCS에 갔다 온 선수인데 LCK에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적응을 못할 거면은 롤드컵 때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오. 다시 롤드컵에 가게 된다면 그건 표식 선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롤드컵에 간다면 저는 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제가 지금 내년이면 5년 차인데 프로 생활한 지 벌써 그 5년 차 중에 만약 내년에 롤드컵을 가게 된다면 2021 시즌 빼고 모든 시즌을 다 롤드컵을 간 게 되잖아요. 내년에 가게 된다면 뭔가 그리고 또 저는 롤드컵 때 못했던 기억보다 잘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만약 이번에도
가게 된다면 되게 좀 설렐 것 같아요. 그냥 또 보여줄 생각에 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KT 롤스터 그리고 표직 선수들한테 많은 기대가 쏠릴 것 같아요. 곧 놀파크에서 다시 인사하게 된 팬들한테 제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뭔가 1년 만에 다시 롤파크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 저를 많이 저희 팀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인터뷰를 슬슬 끝마치면 사실 표직 선수가 다시 이렇게 LCK에 돌아오게 됐고 LCK 팬들이 정말 환영해 줄 거지만 한편으로는 표직 선수가 1년 동안 LCS 뛸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마지막에 트위터에 뭐 굿바이 쓸 아. 때도 정말 많은 팬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미국에 갔을 때 한국 팬들이 그리워하셨듯이 이제 미국 팬들이 표직 선수를 그리워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Sure. 어떻게 말해야지? 한국말로 해도 괜찮아요. 아, 네. 한국말로 할게요. 아니, 뭔가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내정지가 오네, 갑자기. 아, 영어 자막도 달아드리니까. 오케이. 제가 처음 미국 가게 됐을 때 되게 많은 기대감에 저를 기대해 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정규 시즌에 생각보다 기대만큼 못했던 것 같아서 많이 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1년간 미국에서 너무 재밌게 잘 지냈고 뭔가 다음에 월즈를 또 가게 된다면 LCS 팬분들이 저한테 인사해 줄 때마다 저도 영어로 대답해 주면서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저도 너무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뭔가 저를 응원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쉽게 LCS에 있진 않지만 뭐 그래도 멀리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났습니까? NA가 났습니까? 무조건 NA죠. 와, 좋은 엔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